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서페이스 오퍼레이션 기능에 있는 들어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offset surface. 서페이스를 평행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ace to off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set 면을 지정하는 곳인데, 그리고 offset이라는 것은 결국 offset 값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개의 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offset 값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피치에 보시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결과 유형이 두 가지 있는데요. one pitch for each face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개별 면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one pitch for all face라는 것은 모든 선택한 옵셋면을 하나의 단일 옵셋면으로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offset space 01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자, offset입니다. 리셋 하고요. 값은 한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죠. 반대로 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되겠죠. 한 20 정도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그렇죠? 각각의 면의 수직 노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옵셋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행 이동 개념이 아닙니다.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면에서 그 면의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쭉쭉 뻗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한번 보죠. 새로운 리스트 한번 추가해 볼까요? add new set 한 다음에 옆면 한번 찍어 보시죠. 얘에 대해서는 나는 10만큼만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new set. 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줘볼까요? 마이너스 10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옵셋 값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new set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옵셋 개념은 상당히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가지 탑이 있죠. one picture for all face. 그러니까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의 피처 형태로 파트 내비게이터의 하나의 단일 명령으로 해서 만들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결과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요, 제가 이게 사라져 버리죠. 다시 한번요, 지우고 옵셋. 하나, 둘, 세 개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each for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각각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또 반대로 한다든지, 또 서로 다른 값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옵셋을 또 차후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each라고 되어 있죠. each face에 보면 좀 독특한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use existing이 있고 from interior point라고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리셋하고요. 자, 한 20 정도로 하죠. 잘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면을 가지고 한번 보죠. 자, 탄젠트 말고 싱글 페이스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면을 다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깥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올로 잡았을 땐 그렇고, 이치로 하면 이렇게 면들이 서로 끊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탄젠시한 면은 붙어 있는데 꺾이는 면에 있어서는 서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죠.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면의 법선 방향으로 해서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한 방향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데 있어서는 필렛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인테리어 포인트 한 다음에 제가 이메일 점을 이 점을 찍어보죠. 꼭 공면상의 점을 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점에서 해당 면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가보십시오. 얘는 어떻습니까? 바깥쪽이죠. 얘도 바깥쪽입니다. 얘도 바깥쪽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왔을 때는 안쪽 면으로 오겠죠. 이렇게 왔을 때는 이쪽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 바깥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이쪽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을 찍으면 이쪽으로 봐서는 이렇게 왔을 때, 그렇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을 때 안쪽, 얘는 바깥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쪽을 찍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서
이 포인트에서 면을 바라봤을 때는 쭉 가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쪽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바깥쪽으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방향을 어디를 찍냐에 따라서, 어느 점을 찍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 면의 방향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를 한꺼번에 잡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잡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따로따로, 그렇죠? 하나 잡고 유셋, 또 유셋, 또 이렇게 각각 따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바깥쪽으로 왔는데 저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쪽은 바깥쪽으로 하고 어떤 쪽은 안쪽으로 오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포인트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찍어보자. 자, 지금은 다 안쪽으로 오나요? 얘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바깥쪽으로 한다든지 또 안쪽으로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끔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로 잡는다고 치면 이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가지고 방향성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로 잡는다고 치면 문제가 생성되겠죠. 이렇게 하나로 잡았을 때는, 싱글 페이스 하나로 잡았을 때는 인테리어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생성되는 옵셋 방향이 달라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따로 생성되느냐, 파트 내비게이트에서 하나로, 그렇죠? each 페이스 하면 각각의 옵셋 명령으로 따로따로 생성된다 그러면 all 페이스 하면 하나의 단일 옵셋 명령으로 해서 피처가 생성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nable partial offset이란 건 뭘까요? 면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면 어떤 거는 옵셋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어떤 거는 수행이 안 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정된 모든 면들을 정상적으로 옵셋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옵셋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옵셋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빼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지오메트리는 자동적으로 제거됩니다. 실시간적으로요. enable partial offset 그 기능을 켜놓고 검사하면서 옵셋 할 수 없는 거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면이 만약에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옵셋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20개가 옵셋 할 수 없는 상황, 30개가 옵셋 할 수 없다? 옵셋 할 수 없는 면에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옵셋 이 서페이스 명령 하나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dynamically update inclusion list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외될 리스트, 옵셋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몇 개까지 내가 체크해서, 이 지금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10개를 벗어나면 어떻다는 얘기죠. 아이, 더 이상 나 안해, 내 패자라, 나 옵셋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10개까지 검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항상 켜놓고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을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걸 켜져 있다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검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면을 다 잡은 다음에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최대 내가 지정한 개수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건 좀 옵셋을 했을 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면을 검출하는데 몇 개까지 검사할 것인가는 이 밑에 maximum object to exclude 있죠. 여기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지정된 개수를 벗어난다 그러면 더 이상 옵셋 에러 면을 검출하지 않고 옵셋이 또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remove problem vertex locally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here tool radius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벌텍스점, 서로 꺾여 있는 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도 옵셋이 정상적으로 수행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더 보도록 하죠. 자,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요 탄젠시 엣지의 예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런 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 상태는 괜찮은데 이렇게 옵셋 면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면이 이런 식으로 값이 작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요, 꺾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멀하게 나오고 노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값이 아예 작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있죠. 그렇죠? 0.8 반대쪽으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둥글둥글한 모서리가 살아있겠지만은 이 값이 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점점 각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각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옵셋하면 뭐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제가 다 해제하고 금방 봤던 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살려놓죠. 자,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리셋 0 이면 면, 자, 싱글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하죠. 저는 딱 면을 요 면만 추출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면요. 옆면도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잘 되죠? 잘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죠? 원피치 했습니다. 자, 요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살짝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겨 있죠. 그렇죠? 자, 옵셋. 만약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보죠. 프리뷰 문제가 없나요? 얘도 제거해보죠. 문제가 없나요? 아마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지워버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모양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옵셋 리셋 하시고요. 싱글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이 안쪽 면요 다 잡으시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죠? 예. 지금 상태에서는 딱 0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근데 만약에 옵셋 값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에러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에러 나냐면 0을 해보죠. 지금 이면하고 이면하고 이면 이 4개의 면이 만나는 벌텍스 요 점이 사실은 부드러운 면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짝 꺾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꺾여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옵셋이 잘 안됩니다. 왜? 옵셋이라는 것은 각각의 면의 법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 점에 있어서 면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해볼까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벌텍스 아무래도 좀 벌텍스 에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무브 제거를 할 겁니다. 문제가 있는 벌텍스를 제거를 할 건데, 그렇죠? 그럼 제거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구 형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구의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면 그렇죠? 반지름 일자리 9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파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면을 하나만 더 잡아볼까요? 이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방향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따내야겠죠. 그렇죠? 옵셋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가 요거 얘기입니다. 3 정도로 하면 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4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옵셋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옵셋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필요 없는 부분을 또 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inside surface가 제일 낫죠. 네, 트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옆에서 볼까요? F 알 키 보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잡아주죠. 이게 너무 많이 잡혔네요. 그럼 이렇게요. 에어리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실시간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리뷰를 꺼버리시고요. 인전면을 하나씩 다 잡아주고 다시 한번 프리뷰 해보죠.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트림드
inside surface 하셔가지고 이 트림 바디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입히죠. 트림 투 바운드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입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벌텍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 remove problem, 벌텍스 locally 그리고 스피어 툴 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을 그런 형상을 손잡이 밑부분 비슷한 거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재료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부분 요 정도만 찾겠습니다. 요면까지요. 보이시나요?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제로로 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바디는 잠시 숨겨놓고요. 이 부분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스케치 한번 그려보죠. 커브의 스케치. 이 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로 들어왔네요. 피니시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이 면 잡고요. 지금 Z축이 반대죠. 앞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스플라인 가지고요. 뭐 간단하게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손잡이 모양 비슷하게. 자, Alt키 누르고 구석 잡히는 게 싫어요. 저는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피니시. 자, 뭐 안쪽 바깥 뭐 속에 약간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서페이스에서 트림 시트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솔리드 바디를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자니 어떻습니까? 막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텍스, 요 벌텍스, 그렇죠? 벌텍스랍니다. 벡터, 그렇죠? 마치 이 커브가 이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해서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을 남기든지 자르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리셋 해볼까요? 자, 시트 바디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바운드리 오브젝트, 칼날 역할을 하는 걸 잡아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에 노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벡터로 하셔가지고 이 벡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돌출돼 가지고 자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양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이쪽 한쪽으로만 나오겠죠. 양쪽으로 킵 오케이 하면 오, 위쪽을 제가 이쪽을 찍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디스카드 하면 예, 이렇게 찍은 부분이 제거되고 그 반대 부분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옵셋을 제가 얼마 했습니까? 0 했죠? 자, 이걸 가지고 두께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시크니스 어디 있나요? 예. 이 시트 바디 어우 너무 두껍습니다. 0.5 정도로만 할까요? 오케이 하시고요. 그렇죠? 자, 여기다 대고 필렛 처리해볼까요? 홈에서 엣지 블렌드 이 모서리 값이 너무 큽니다. 0.1 정도로 할까요? 네. 자, 가보죠. 이렇게요. 윤이 제대로 잡혔나요? 예. 이렇게 처리하면 손잡이 모양 비슷한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이 모델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껍데기죠, 껍데기. 그렇죠? 쇼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자, 굳이 이렇게 면을 추출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뭐 어떤 분은 뭐 익스트랙트 지오메트리 가지고 추출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옵셋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옵셋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옵셋 한 다음에 그래서 두께를 주고 이렇게 손잡이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여기부터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옵셋 하겠습니다. 옵셋 있죠? 서페이스에 리셋 하고요. F8 이쪽 부분이 있죠? 이만큼. 예. 그 다음에요. 여기도 한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빠진 면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두께를 부여하면 되겠죠? 옵셋 정한 다음에 두께를 주고 그 두께 준 거를 잘라버리면 되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자, 두께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시큰 금방 오프셋한 면이 있죠? 이거 아닙니다. 예,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 있죠? 잠시 이 부분을 하이드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큰 전체 이 부분 따로요. 너무 값이 커서 그렇습니다.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요. 그렇죠? 여기 터진 면이 있나요? 밑에가 터졌네요. 옵셋이 정상적으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2분만 보이게 한 다음에 옵셋 요 면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 뭐,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 추가해 주죠.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 하면 되겠어요. 자, 혹시나 빠진 면이 있는지 잘 보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큰 위에 면 있죠? 다 잡으시고 바깥쪽으로 한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래도 에러 나나요? 갭 때문에 그런가요? 갭을 체크해보죠. 오케이. 두께를 부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면이 터졌나요? 그런 부분은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면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자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를 그리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하이드 한 다음에 이 WCS의 XY면이 정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여기다 라인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또 어플라이 하시고 이 거점에서 요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은 조금 옮겨 놓고 보죠. 위에 두 번 작업하기 귀찮아 가지고요. 자, 이 끝점 있죠? 이 끝점은 인프로를 하셔가지고 요 끝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홈에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을 가지고요. 그렇죠? 이쪽으로도 충분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익스트루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곡면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버리겠습니다. 서페이스에서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트림 시트 이 부분 있죠? 하나 두 개 잡으시고 대상은 두 개죠. 자, 찍은 부분 이쪽을 찍었으니 이쪽을 남길 겁니다. 저는 keep OK 하면 바깥쪽이 잘렸죠. 자, 이런 선은 뭐 하이드 하면 되겠죠. 컨트롤 B 이런 바디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바디 있죠? 이 바디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렇죠? 홈에 보시면 delete 바디 이 바디 OK 하면 제거되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서페이스 또는 저쪽 홈에 있는 시큰을 써보죠. 이 부분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컨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면이 어떻습니까? 약간 왠지 느낌이 이렇게 평면식이 아니라 좀 울퉁불퉁하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이건 작업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시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야지만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도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 이거 별로 부드러운 면이 딱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필레 처리하다 보면 또 에러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옵셋 3번이었죠? 예. 자 보십시오. 옵셋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두께를 먼저 준 다음에 그래서 제가 면을 너무 많이 뽑아내서 그렇습니다. 라인을 가지고 돌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잘라버린 겁니다. 트림 바디 한번 볼까요? 하이드 해보면 이렇게 한 거죠.
곡면을 이용해서 트림 바디로 이 트림 바디 가지고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옆에서 봐서는 딱 평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필렛 처리해도 문제가 거기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면 필렛을 하던 엣지 필렛을 하던 그렇죠? 딱 잡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조합을 하실 때 어떤 경우에서는 그렇죠? A, B, C 순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B, A, C 순으로 했다. 그러면 아주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그 명령어의 순서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옵셋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거 제가 설명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옵셋. 자, 싱글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요 면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edit new set 하셔가지고 요 면을 잡아보시죠. 첫 번째 거는 한 5 정도로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요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아이고, 어디 갑니까? 자, 돌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각지게 되는 거죠. 10이 되던 20이 되던 각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체크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탄젠시한 엣지에 대해서는 셀프 이거 선반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 하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옵셋을 처리할 때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탄젠시한 엣지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뉴셋 한 다음에 이쪽 면 잡아보죠. 이쪽 면에 대해서도 뭐 2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그렇죠? 상당히 재밌는 옵셋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옵셋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러가지 옵셋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요 좀 특이한 파셜 리절트 기능이 있었죠.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념하시고요. 옵셋이라는 게 단순하게 면을 그렇죠? 옵셋을 왜 하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셋된 면을 이용해서 이후에 차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옵셋을 하겠죠. 모든 명령 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셔가지고 또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